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아유 깜짝이야. 주인어른, 낮잠 주무시다가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요? 악몽이라도 꾸셨습니까? 악몽은 아닌데 이상한 꿈이로군. 등에 석갈의 3개를 짊어지고 있는데 난데없이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지는 꿈이라니. 그거 참... 그러면 말입니다요, 요 근처 암자에 무학이라고 하는 사주를 잘 보는 스님이 계신데 한번 찾아가서 무슨 꿈인지 알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요? 사주뿐 아니고 천문지리와 음양도참에도 능하고 글자로 보는 점인 바자점에도 아주 능하다고 하던데요. 좋다. 그리 용한 스님이라면 어디 한번 가보자꾸나. 자, 앞장서거라. 예. 역사 다큐멘터리 이성계 1회 동북면에 나타난 영웅. 무학대사님이시죠? 저는 이성계라는 사람인데 간밤의 꿈도 해몽하고 바자점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이 책의 글자 중 아무 것이나 하나 짚어보시겠습니까? 자, 이 글자를 고르겠습니다. 허허, 물을 문자를 고르셨군요. 그 글자는 왼쪽서 봐도 임금군, 오른쪽에서 봐도 임금군자입니다. 머지않아 군왕이 되실 운명이십니다. 농담이라고 해도 듣기 나쁘진 않군요. 그런데 제가 낮잠을 자면서 꾼 꿈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몽입니다. 등에 석갈의 3개를 짊어졌으니 임금왕자 형상이 분명하고, 꽃이 떨어졌으니 열매가 맺힐 것이며, 거울이 깨졌으니 어찌 소리가 요란하지 않겠습니까? 장차 보위에 오르실 것을 예견한 대몽입니다. 너무 엄청난 말씀이라 쉽게 믿기 어렵지만 진정 대사 말씀대로 된다면 이곳에 큰 절을 세워드리겠소이다. 이성계는 먼 훗날 왕의 자리에 오르자 무학과 만났던 그 터에 절을 짓게 하고 이름을 서광사라 하여 그 약속을 지켰다. 임금이 될 것을 해석했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인데, 서광사는 지금의 함경남도 안변군 문산리의 설봉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뭐라? 고려 조정이 나 파귀를 놔두고서 이성계를 동북면의 상만으로 임명을 했다고? 감히 이성계 따위를. 이성계의 이자춘이라면 몰라도 그가 죽고 없는 지금 동북면은 내가 차지해야 한다.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군사들을 소집할까요? 그렇다. 당장 군사들을 소집해서 무장시켜라. 나를 무시한 고려에 반란을 일으킬 것이야. 황제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동로강 만호 박의가 이성계를 동북면 상만으로 임명한 폐하의 조치에 앙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나이다. 무엇이라? 이럴 수가 있나? 원나라가 설치한 쌍성 총관부를 무너뜨리고 우리 고려가 다시 장악한 동북면의 안정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형부상서 김진을 파견하고 이성계도 친정을 이끌고 나가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하라.
이성계의 집안은 고저부 때부터 동북면에 정착해서 큰 세력을 이끌고 있었으며 고려가 쌍성 총간부를 공격하여 영토를 되찾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한 공적을 인정해 고려 조정이 이성계에게 벼슬을 내리자 동북면의 또 다른 세력자 박의는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박이 따위에게 물러설 나 이성계가 아니다. 당장 놈을 처치하고 동북면을 평화롭게 이끌 것이다. 전원 돌격하라! 박이를 사로잡지 못하면 죽여도 좋다! 이럴 수가 있나? 이성계의 군사들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모두 후퇴하라. 후퇴해서 목숨을 보존해라. 칼과 창은 그냥 버리고 어서 후퇴해라. 어서! 폐하, 기뻐하소서. 이성계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반란군 박의를 완전히 소탕하였다 하옵니다. 참으로 장하도다. 이성계의 승리로 동북면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됐구나. 크게 상을 내리고 앞으로도 이성계는 동북면을 더욱 평온하게 다스리는 데 힘을 쏟도록 당부하라. 하지만 공민왕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10만 명의 홍건적이 반성, 사유, 관선생, 주원수 등의 장수를 선두로 고려를 공격해왔던 것이다. 홍건적들이 평양에 이어 개경까지 함락시키자 공민왕은 경북 안동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고려군은 최영, 이방실 등 20만 대군이 수도인 개경 탈환 작전에 나섰고 이성계도 사병 2,000명을 이끌고 앞장서서 홍건적을 공격했다. 우리는 동북면의 험한 산에서 단련된 무적의 군사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가면 저 성병망루에 보이는 게 홍건적 장수들 아닌가? 잘 되었다. 적의 우두머리를 죽이면 적의 진영 삽시간에 무너지겠지. 이럴 수가. 이 먼 거리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화살이 날라오다니. 군장의 적장 반선장이 죽었다. 이성계 장군의 화살에 적장이 쓰러졌다. 적진이 무너지고 있다. 이 틈을 놓치지 말고 전원 공격하라. 아이고, 이제 살 것 같군. 홍건적 놈들을 다 쓸어버리고 개경에 다시 들어오게 될 줄 몰랐는데 말이야. 이게 다 이성계 장군과 그분이 이끄는 동북면 병사들 덕분이네 그려. 그러게나 말일세. 이성계 장군이 이끄는 병력은 동북면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워낙 출중해서 김하병을 앞세운 홍건적을 쉽게 무찌를 수가 있었어. 그렇지. 이성계 장군의 그 활솜씨는 어떻고? 이 적장의 목을 그 먼 거리에서 한 발로 뚫어버리지 않았겠어? 가히 신궁이 따로 없어. 따로 없지. 홍건적의 공격을 막아낸 이성계의 공로는 왕은 물론이고 고려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그 뒤에도 원나라의 나하추, 최유의 공격이 있었으나
이성계는 이들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성계의 맹활약으로 동북면이 안정되어 가자 공민왕은 마침내 야심찬 결단을 내리기에 이른다. 동령부를 쳐서 진원파에 거두 기철의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다. 이성계를 동북면 원수 지문하성사로 임명할 것인즉 즉시 출병하여 동령부를 공격하도록 하라. 이성계 장군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황제 폐하께서 장군님에게 동북면 원수의 지위를 내리시고 동령부를 쳐서 기철 일당을 몰아내라 하셨습니다. 물론 들었네. 이번 동령부 공격은 원나라의 지배를 벗어나 우리 고려 조정의 수건인 북진 정책을 강행하여 고구려의 이해 땅을 회복하겠다는 뜻이 있다고 봐야겠지. 기철 일당 제거뿐만이 아니고 말일세. 자, 병사들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즉시 출병하세. 저게 뭐야? 뿌옇게 일어나는 먼지는? 아니, 이 고려의 병사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잖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고려놈들이 우리 산성을 공격하려고 몰려온다! 고려놈들이 온단 말이야! 어서! 어서 성문을 걸어 장군아! 어서! 저것이 바로 동령부의 요충인 우라산성이다. 사정 볼 것 없이 맹렬히 공격해서 함락시킨다. 전원 공격하라! 성벽에 서 있는 저 장수가 성의 지휘자인 이호로 천목하라고. 어디 그 옆에 있는 자들에게 화살을 겁을 줘야겠어. 이럴 수가 있나? 이 먼 거리에서 내 주위의 병사들을 모조리 다 쓰러뜨리다니. 소문대로 이성계는 신궁이로구나. 안 되겠다. 이 이상 버텼다가는 내 목숨도 살아남지 않겠어. 백기를 내걸고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고 전투를 중지해. 어서! 폐하, 기뻐하소서. 이성계 장군이 동령부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나 봅니다. 많은 포로와 투항한 그곳의 주민들을 이끌고 고려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옵니다. 오호, 정말 장한 일로다. 동령부 정벌은 고려 건국 후 처음 있는 북벌이니 우리 역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된다 하시면... 이성계 장군의 활약으로 원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으니 공식적으로 원나라와 외교 단절을 선언하고 명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국민왕은 자신이 장담한 대로 그해 7월에 기존의 연호를 폐지하고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원나라와의 외교 단절을 선언한 셈이었다. 그와 동시에 안주 도호부, 의주 만호부 등을 신설하여 원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평북 일대를 군사 기지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려의 자주 노선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제작 오디언. 서기 1374년 반원 친명 정책을 펼쳤던 국민왕이 살해당하자
그 뒤를 이어 우왕이 이인임의 옹립으로 고려 제32대 보위에 올랐다. 그러자 이인임은 자연스레 정권을 장악했고 그의 신임을 받은 최영도 정계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그리고 고려를 둘러싼 원명의 각축도 여전했다. 우리 원나라가 명나라에 밀려 북쪽의 몽골 조원으로 쫓기고 있다고 해도 그렇지 고려는 여전히 우리 원나라의 사위국이 아니요. 그러므로 당연히 공물을 바쳐야 하오. 이제 중원의 새 주인은 우리 명나라니까 고려는 우리를 위해 일해야 하오. 지금부터는 우리 명나라에 공물을 바치도록 하시오. 역사 다큐멘터리 이성계 2회 친원파와 친명파의 대립. 원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도 못해먹을 일이군. 나 이인임이 실권을 잡은 이상 공민왕 때의 친명책을 버리고 확실하게 친원책을 택하는 게 낫겠다. 다른 대신들에게도 그리하라고 일러두어야겠군. 저 정도전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왕인 공민왕께서는 이미 명과 친밀하게 지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원나라와 손을 잡겠다니요.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서 선왕의 뜻을 버리는 건 신하로서 크나큰 불충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불충이라고? 신하로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게 어째서 불충인가? 좌우간 원나라에서 함께 명나라를 공격하자면서 사신을 보내오겠다고 했으니 사신을 영접할 준비나 서두르시오. 뭐라고요? 명나라를 칠 의논을 하기 위해서 원나라에서 사신이 온다고요? 내 분명히 말하는데 나를 원나라 사신을 영접하러 보내겠다면 나는 사신의 머리를 베거나 아니면 꽁꽁 묶어 명나라로 보내버릴 테니 그리하십시오. 네, 뭐라고? 아니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조정의 실권을 쥔 이인임의 분노를 산 정도전은 결국 전라도로 귀양을 떠나게 되었고 그 뒤로도 10년간을 야인으로 떠돌아야 했다. 그러나 정도전은 그 시간을 차분히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는 연구에 몰두했다. 그리고 그 무렵 전라도와 충청도 해안에는 이만대군의 왜구가 해안을 까맣게 뒤덮고 있었다. 황제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수백 척의 배 탄 2만의 왜구들이 진포에 상륙하여 방화 약탈을 마구 자행하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수경 배원 장군들이 군사를 이끌고 왜구와 싸우다 이미 전사했사옵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그럼 누가 저들을 막는단 말인가? 최영 장군은 개경을 지켜야 하니 안 되겠고, 어커니 북쪽의 동북면을 지키고 있는 이성계 장군을 불러 왜구를 무찌르게 하라. 이성계 장군님, 자만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왜구들에게 입은 피해가 이토록 큰 줄은 몰랐습니다. 왜 아니겠느냐. 시체가 돌멩이처럼 이렇게 사방에 마구 널브러져 있다니. 이 많은 시체가 모두 왜구와 맞서 싸우다 죽은 불쌍한 우리 백성이란 말인가. 장군님, 저기 저쪽에 왜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이놈들. 남의 땅에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대가를 반드시 지게 해줄 것이다. 모든 병사들은 공격하라! 왜구를 단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라!
완전히 쓸어버려라! 단 한 명의 왜구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장군님, 저기를 좀 보십시오. 왜구들의 우두머리인 아기발두란 자인데 창을 휘두를 솜씨가 대단합니다. 정말이군. 우리 고려 군사들이 저 창에 낙엽처럼 쓰러지고 있군. 자, 우리들이 함께 저자를 잡아보자. 발로 말이야. 하지만 저 외적은 갑옷을 단단히 입고 머리도 투구를 쓰고 있어서 화살로 맞출 곳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저자의 투구 꼭지를 맞추어서 투구를 박들 것이다. 그때 자네가 저자의 얼굴을 쏘도록 하라. 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하긴 장군님이 아니라면 엄두도 내질 못할 방법입니다. 이성계의 놀라운 활솜씨로 왜구의 우두머리 아기발두가 죽자 왜구들은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고, 이성계의 군사들은 달아나는 왜구들을 사정없이 짓밟아서 일주일 동안 핏빛이었다고 하는데, 이때의 전투를 황산대첩이라 한다. 당시 최영은 홍산대첩의 승리를 거두어 고려의 숨은 하시중이 되어 정권을 장악했고, 이성계는 병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정말 좋은 술이군요. 나 정도전이 6년간의 귀양살이 끝에 돌아와 이런 좋은 술을 마셔보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 공께서 나 이성계를 찾아오신 까닭은 무엇이오? 무슨 특별히 하실 말씀이라도? 귀양살이하며 백성들과 지내보니 이 나라 권문 세족들의 횡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러자면 개혁이 필요한데 개혁할 힘 있는 사람이 드무니까요. 최영 장군 같은 분이 계시지 않소? 최영 장군은 정직하긴 하나 권문 세족의 일원이고 또 관군을 지휘할 뿐 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병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르다는 말이오. 이성계 장군께서는 변방의 무인 출신으로 이렇다 할 기득권이 없는 신흥 세력이고 가별초라 불리우는 막강한 사병 집단도 거느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훌륭한 군사들을 가지고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병사들을 가지고 피바람이라도 일으키란 말씀 같다 어째 남감하구려. 그건 개혁이 아니라 역성혁명일 테니 방금 그 말씀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소이다. 자자, 오늘은 그저 술이나 드십시다. 첫 만남에서 이성계는 정도전의 뛰어난 학식, 천하를 주름잡는 경륜과 포부에 감탄했고, 정도전 또한 이성계의 통솔력에 큰 감명을 받았다. 정도전은 그때부터 이성계에게 역성혁명을 은근히 권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 그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과거에 합격하여 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아버님, 소자 이방원 과거에 합격하고 돌아왔사옵니다. 오냐, 정말 장하다. 내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더니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그래. 참 아버님도 너무 그렇게 칭찬하시니 부끄럽습니다.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거라. 우리 집안은 변방 출신의 무장이었던지라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중앙의 귀족에겐 문벌이 뒤진다. 네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야. 그러니 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자,
그래. 무엇보다도 유생들과의 친교를 맺는 것이 중요하니 집으로 불러들여 술자리도 자주 갖도록 하거라. 주인 어르신, 재영 장군님께서 전가를 보내셨는데 급히 와주셨으면 한다고 하십니다요. 최영 장군께서? 알았다. 지금 당장 그리 가겠다고 일러거라. 최영 장군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성계 장군.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이님 때문에 급히 보자고 했소이다. 이님 때문이라뇨? 그 사람이 요즘 자기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 사람이 또 무슨 일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사실 우왕 폐하를 옹립하는데 공이 큰 사람이라 두고 보았지만 더는 안 되겠소. 매건 매직에 무고한 사람을 권력을 휘둘러 죽이는가 하면 생사람을 역적으로 몰기까지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황제 폐하께 가서 이 이님을 처벌해야 한다고 같이 말씀 좀 올리십시다. 그래서 오시라고 하였소이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야 당연히 협조해 드려야죠. 이게 모두 이인임이 권력을 남용하면서 죄지른 죄악이란 말인가? 이건 정말이지 해도 너무하는군. 최영 장군, 이성계 장군, 두 사람은 이색 정몽주의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인임과 그 일당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목을 베도록 하시오. 알겠사옵니다, 황제 폐하. 조에 어긋남 없이 시행하겠사옵니다. 왕명을 받은 최영과 이성계, 이색, 정몽주 등은 이인임을 경북 송주로 귀양을 보내고 임견미, 염흥광 등은 목을 베었다. 이성계와 최영의 도움으로 우왕은 비로소 이인임의 세력을 누르고 친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동시에 이인임을 축출하는 데 앞장선 이성계와 최영의 세력이 그만큼 막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작 오디언. 서기 1387년 명나라 황제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무리한 조공을 요구해 왔다. 이에 고려의 조정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경론이 시작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오. 명나라가 우리 고려에 처녀 1,000명, 총각 1,000명, 내시 1,000명, 그리고 소와 말 각각 1,000피를 조공으로 바치는 요구를 하다니. 명나라의 군사력은 막강합니다. 요구를 거부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려는 이미 많은 전란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명나라의 이번 조공 요구는 우리 고려에게는 무리입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무리한 조공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렵고 거부하면 명나라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터인데. 역사 다큐멘터리 이성계 3회 운명을 가른 위화도 회군. 결국 고려 조정이 조공을 거부하자 명나라는 천령 이북 땅을 자신들의 관할에 두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 일방적인 통보에 격분한 최영은 명나라에 대항해 요동을 정벌하자는 계획을 건의했고 우왕은 이 계획을 수락했다. 그러나
우군 도통사로 임명된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안 됩니다. 지금 요동 정벌은 4가지 이유로 절대 불가합니다. 아니 되다니. 무슨 이유로 아니 된다는 것인지 말해보도록 하시오. 첫째, 소국이 대국을 거역하는 것이 불가하고, 둘째, 여름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농사에 지장을 주니 불가, 셋째, 요동 출병을 틈타 왜구들이 침입할지 모르니 불가, 넷째, 장마로 인해 활에 먹인 나귀가 풀리고 무기가 녹슬고 군사들이 병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불가한 일입니다. 그동안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운 이성계 장군께서 그 무슨 나약한 말씀이요. 우리 고려군은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천하무적이요. 나 최영이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 요동 정벌에서 우리 고려가 승리할 가능성은 절대적이요. 결국 이성계는 군사를 이끌고 위화도에 집결했으나 갑자기 비가 쏟아져 불어난 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성계는 전령을 보내 군사를 돌리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우왕과 최영은 단호히 거부하고 요동을 공격할 것을 재차 명령했다. 무덥고 습한 날씨로 군사들은 병에 걸려 죽어가고 강물이 불어 진군도 오고, 이를 어쩌면 좋다는 말인가. 그러나 조정에서는 회군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성계 장군님, 개경으로 돌아가시죠. 이런 무모한 전투를 하는 것은 이미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가십시다. 개경으로 돌아가 최영 일당을 몰아내고 고려의 백성들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구해내도록 하십시다. 알겠다. 그대들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당장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라. 요동 정벌을 포기하고 개경으로 돌아간다. 큰일 났사옵니다, 황제폐하. 이성계가 황제폐하의 어명을 거역하고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옵니다. 무엇이라고?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사실상의 반란이 아닌가? 이를 어쩌면 좋다는 말인가? 이성계가 병권을 장악한 것부터가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도 이성계의 야심을 꿰뚫어보지는 못했사옵니다만. 폐하, 이를 어찌면 좋사옵니까? 이성계의 반란군들이 성문 앞에서 최영 장군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폐하. 안 될 말. 최영 장군, 그대는 절대 내 곁을 떠나서는 안 돼요. 장군마저 내 곁을 떠난다면 나는 이성계 일당에게 절대 무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오. 폐하, 우둔한 제가 그동안 폐하의 크나큰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만 이제는 작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사옵니다. 신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지만 폐하께서는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장군, 이럴 수가. 최영 장군. 이성계 장군, 요동 정벌을 위해 장군을 떠나보낼 때 이런 식으로 다시 장군과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소. 최영 장군님, 위화도 회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요동 출병으로 국가가 편치 못하고 백성의 피곤과 고통이 하늘까지 이르게 된 까닭으로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장군의 야심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소이다. 결국 나의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된 것이니 누굴 원망하겠소. 최영 장군,
나는 장군을 존경했었습니다. 함께 전쟁터를 누비며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해내던 시절, 그 용맹무쌍하던 장군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 역시 그대를 좋아했었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 고려를 영원토록 반석 위에 세우고 번영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소. 그러나 내 판단이 틀렸던 것 같구려. 장군, 피차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인 바에야 어찌하겠습니까? 잘 가십시오. 부디 잘 가십시오. 멀리 배웅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영은 고향으로 귀양을 갔다가 다시 수원부로 옮겨져 결국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성계는 우왕은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고 창왕을 보위에 앉혔으나 그 다음에 다시 창왕을 폐위한 다음 공양왕을 옥좌에 앉혔다.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이성계와 혁명파 사대부들에게 남은 마지막 장인은 정몽주였다. 글쎄, 몇 번을 말해도 이 정몽주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야. 나는 이성계 장군과 함께 친명 정책을 취했고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세우는데도 뜻을 함께 했으니까. 그러나 고려 왕조의 테두리 안에서의 개혁이어야지 역성혁명은 절대로 안 되네. 하지만 이성계는 고려를 없앨 생각이 분명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고려 사직을 지키고 보존하려면 별다른 방법이 없지. 이성계를 제거하는 수밖에. 급보입니다. 이성계가 명나라에서 사신으로 다녀오는 세자를 영접하러 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상처를 치료하느라 한동안 개경으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좋다. 바로 지금이 기회다. 황제 폐하, 이성계 일당의 우두머리 격인 정도전, 남은 조준 등이 왕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니 그들을 잡아들여 낱낱이 죄상을 밝혀야 할 줄 아옵니다. 방언이 아니냐? 무슨 일인데 이리도 급히 뛰어들어오는 게냐? 아버님, 큰일이옵니다. 정몽주가 상소문을 올려 정도전, 남은 조준 등을 유배시켰는데 이건 아버님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조짐이 분명합니다. 서둘러 개경으로 가셔서 사태를 수습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정몽주가... 알았다. 지금 당장 개경으로 가자. 내 비록 부상 중이지만 화급을 다투는 일이니. 이건 낭패로구만. 이성계가 이렇게 빨리 개경으로 돌아오다니. 이제 이성계는 다시 자기 세력을 이용해 고려 왕실을 위협할 터인데 이를 어쩐다. 옳거니 문병을 핑계로 방문을 해서 이성계의 동정을 살펴야겠다. 정몽주가 아버님의 문병을 온다고. 잘 되었다. 이 기회에 정몽주를 없애서 아버님이 새 나라를 만드시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겠다. 야! 무엇이? 방언인 이놈이 정몽주를 죽이다니! 이놈아, 충신인 정몽주를 죽이다니! 백성의 원성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런 무모한 일을 벌였단 말이냐? 주상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좋단 말이냐? 아버님,
정몽주는 목숨을 걸고 아버님을 없앨 마음을 먹고 있었던지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상께는 제가 등청해서 잘 설명을 하겠사옵니다. 신 이방원이 아뢰옵니다. 정몽주가 죄인들과 공모하여 충신들을 모해하려 하기에 제가 먼저 제거하였사옵니다. 폐하께서는 정몽주를 따르던 무리들을 모조리 내치심이 옳을 줄 아뢰옵니다. 무엇이라고? 정몽주가 죽었다고? 이제 고려사직은 멸망하게 되었구나.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 정몽주를 없앤 뒤 모든 실권은 이성계 일파가 차지했다. 이색을 비롯한 옛 중신과 새 왕조를 개창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은 모두 귀양 보내거나 처형했다. 그리고 1392년 7월 드디어 이성계는 조선을 개국하고 옥좌에 앉았다. 포은 정몽주가 죽은 지 넉 달 만인 1392년 7월의 일이었고 34대 475년을 지탱한 고려 왕실이 종언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제작 오디언. (1394년)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경복궁을 지은 이성계는 한양을 한성이라고 개명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조선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비되어야 할 제도가 남아있었다. 귀족들이 땅을 독식하면 백성은 발붙일 곳이 없다.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빼앗겼던 백성의 땅을 찾아주도록 하라.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능력 있는 자를 찾아내어 벼슬을 내리도록 할 것이다. 주상전하, 그러면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실런지요? 정도전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과업을 완수하도록 하라. 그러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역사 다큐멘터리 이성계 4회 피로 얼룩진 새 왕조의 시작. 정도전에게는 그 이외에도 각종의 문물 제도를 정비하고 수도 건설의 공사를 총지휘하는 등의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 그는 군사 조직에도 관심이 많아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 외족의 침공에 대비하고자 했다. 그야말로 정도전은 조선 왕조의 설계자였다. 술맛 좋다. 근데 나리, 요즘 정도전의 위세가 사뭇 대단한 것 같던데요? 조선의 모든 일이 그 사람 손에서 풀리고 있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닌가. 주상 전하이신 아바마마보다 자신이 더 위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으니 말이지. 심지어는 이 나라가 이씨의 나라인지 정씨의 나라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까지 있으니 이게 될 법한 말인가? 그러기나 말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나리의 이복 동생이신 방석 왕자가 세자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아바마마를 도와 조선을 개국하는데 큰 공을 세운 나 이방원을 제쳐두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방석이가 어째서 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정도전, 어디 두고 보자. 절대로 가만두진 않을 것이다. 나으리, 큰일입니다요.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무슨 일인데 이리 호들갑을 떠는 것이냐? 글쎄, 정도전이 이 남은 심효세등과 손을 잡고 나으리를 입국해서 주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옵니다. 이대로 두면 이 나으리께서 세자저하를 해칠지도 모른다고 미리 화근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무엇이? 정도전이 나 이방원을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내가 먼저 정도전 일당들을 깨끗이 소탕해서 이 나라의 우환거리를 해결해야겠다. 모두 무기를 갖추고 말에 오르도록 해라. 지금 즉시 움직일 것이다. 이방원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정도전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모조리 죽여 없앴다. 그리고 다시 경복궁으로 들어가 세자 방석과 방번을 살해했다. 사태를 마무리 지은 다음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으나 이성계는 경노했다. 아바마마, 세자와 정도전 일파가 난을 일으키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사병들을 이끌고 진압했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정도전은 조선 왕조의 밑그림을 그리고 초석을 다진 일등 공신인데 그렇게 쉽게 죽이다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방석을 세자로 정한 것은 내가 한 것인데 어째서 그를 죽였다는 말이더니,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고는 하나 동생인 방석이를 살해하다니, 이놈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로구나. 아바마마, 그런 게 아니었고. 듣기 싫다, 이 저죽일 놈! 이 모든 게 내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서 너무도 많은 사람을 죽인 탓이로구나.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두 아들이 한 형제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주상전하, 보위를 물러나시겠다니 이 무슨 참담한 말씀이십니까? 나의 손발과 다름없던 정도전은 죽고 내가 세운 세자 또한 살해되었다. 이미 이 나라의 모든 실권은 방언의 손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 용상에 앉아있는 게 다 무슨 소용이라는 말인가? 주상전하. 결국 태조 이성계는 왕위를 둘째 아들인 방과에게 넘기고 한성을 떠났다. 정종이 조선 2대 왕이 되었으나 실권은 방언에게 있었다. 이방원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병권 집중과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이 개혁에 불만을 품은 방가는 군사를 일으켜 이방원을 살해하려다가 도리어 진압을 당하고 귀양을 가는 일이 발생했다.
주상전하, 우리 대소신료들에게 하교하실 말씀이 계시다고 하여서 이렇게 모였사옵니다. 그렇소. 내가 할 말은 다른 게 아니오. 첫 번째 왕자의 난에 이어서 다시 방간이 군사를 일으켜 방언을 살해하려 하였소. 이게 다 내 덕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내 왕의 자리를 동생 방언에게 물려주고자 하오. 주상전하, 전 아직 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제목이 아니옵니다. 방언 동생, 솔직히 말해 나는 더 이 자리에 앉아 나라를 다스릴 만한 여력이 없어.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말이세. 제발 이 형을 도와주는 셈치고 나를 이 용상에서 내려가도록 해주시게. 내 부탁이네. 주상전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미력한 힘이나마 발휘해 보겠사옵니다. 이방원이 정종에 이어 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한성을 떠나 송도에 있던 이성계의 귀에도 들어갔다. 이성계는 이방원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자 대노했다. 뭐라! 그 짐승 같은 놈이 용상에 앉았다고! 그 놈이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야심이 강한 놈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들을 잡아 죽인 주제에 그 자리에 태연히 앉다니! 난 함경도로 갈 것이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짐승 같은 놈을 보지 않을 것이야! 주상전하,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시온지요? 아바마마께서 도성을 등지고 함흥에 계시니 자식된 나로서는 크나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하오나 주상전하께서 도성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사신을 보내실 때마다 상왕전하께서 족족 활로 쏘아 죽이고 계시니 어쩌겠습니까?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함흥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어찌해서든 아버님을 돌아오게 하셔서 내가 직접 모시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무슨 좋은 수가 없겠느냐? 전하, 그러시면 한번 이분을 사신으로 보내보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하면... 아니, 그대는... 상왕전하, 이 늙은 줌놈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다 마다 내가 어찌 무학대사를 잊을 수가 있겠소. 자자, 들어가서 차나 한잔 하십시다. 참, 차맛이 쓰군. 대사께서 나에게 도성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하기 전까지는 참 달았는데 말씀이요. 상왕전하, 전하께서 도성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면 주상의 보위가 불안해지고 신하와 백성의 마음이 동요되고 결국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늘이 맡기신 왕업을 영원토록 보존하는 길을 택하시옵소서. 좋소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학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도성에 돌아가도록 하지요. 그 말씀이 정말이십니까? 감사하옵니다.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전하. 고마울 것 없소이다. 돌아가지 않으려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기는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니 대사말이 아니라도 말이오. 그 짐승 같은 놈하고 결판을 봐야 할 일이 생각났다 그 말이외다. 아바마마, 이게 얼마만이 옵니까? 옥자가 탐나 제 형제 죽이기를 서슴치 않는 짐승도 애비를 보면 반가운 줄 안다. 그 말이냐? 오냐? 좋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받아보거라. 주상전하, 피하시옵소서. 위험하옵니다. 아바마마, 천하 제일 명궁을 자랑하던 내 활이 관역을 빗나가다니 이게 모두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귀경하던 이성계는 금교역에서 차이를 치고 마중하던 이방원을 향해 활을 쏘았으나 그 화살은 이방원 옆의 기둥에 깊숙이 박혔다. 태종 이방원에게 맺혔던 증오를 그 화살 하나로 풀어버린 이성계는 그때서야 비로소 지니고 있던 옥새를 건네며 이렇게 당부했다. 주상, 장군의 자격이라면 용맹스럽고 거칠어도 되겠지만 왕도는 절대 그럴 수 없소이다.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 빌 줄 아는 신앙심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왕도가 바로 서는 법입니다. 아바마마,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도성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정사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불도에 전념하며 보살제를 올리고 죽은 왕비와 왕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또한 고려가 망하면서 조선에 거역하다 죽은 수많은 충신들의 명복도 함께 빌었다. 모두 고려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이었고 새로운 왕조 앞에서 아깝게 희생된 인재들이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충신들을 내 손으로 죽였다니 참으로 인생이 무상하구나. 70이 넘은 이성계는 자주 병석에 눕다가 태종 8년인 1408년 74세의 나이로 창덕궁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성계의 조선왕조 설립은 우리 역사의 새로운 단계를 여는 출발점이었고 동시에 또 다른 발전된 역사의 한 계단을 오르는 전환점이기도 했다. 출연 곽윤상, 이종혁, 김수주, 박종희, 최정우. 극본 이유성, 음향 오현아, 연출 강은선, 제작 오디언.